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바로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독이라고 하는 현상,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는 고독이란 단어와 외로움이란 단어를 섞어서 쓰지만 정확하게 보자면 고독이란 단어와 외로움이란 단어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인간사를 구성하고 있는 일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을 구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혼자서 해야만 하는 일과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혼자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해내야만 하는 일들이죠.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인간이 혼자서 해야만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인간의 상황이라고 하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와는 달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즉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혼자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려진 상황을 전 외로움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고독은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대표적인 예로 많이 들어지는 소로의 오두막입니다. 월든이라는 책은 워낙 잘 알려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소로가 월든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던 배경은 소로가 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오두막에 거주하면서 호숫가를 산책을 하면서 인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고, 그런 생각들이 월든이라는 책 안에 담겨 있었고, 그래서 그 책은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고독의 산물입니다. 소로는 유배된 것이 아니고 쫓겨난 것이 아니고 이 오두막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선택한 이 오두막에서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고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 고독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된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어느 집단에도 소속되지 않는다고 하면, 즉 내가 소속된 집단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은 심한 인간적인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소속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속된 집단이 항상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잉으로 어떤 집단에 소속되었을 때 일종의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때 인간은 또 다시 혼자이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그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해결책은 고독의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갖고 나면 다시 인간은 세상은 혼자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또 소속되고자 싶은 욕구가 발생을 하고, 이런 순환들이 아주 원활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고독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더욱더 극대치로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순환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 한 군데에서 끊어지게 된다면, 즉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달라지죠.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소속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로감 때문에 고독의 시간을 원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만, 어떤 인간이든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소속되고 싶으나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아무도 없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조직이 없다고 하면,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이 느끼는 순간은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인 거죠. 그래서 외로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한 개인이
병약하거나 심약해서 나타나는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그 배경에는 그 사람의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일종의 사회적 원인이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나타나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 몇 가지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독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고독사는 남성적 현상입니다. 고독사가 발생한 케이스들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남성적 케이스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남성은 유독 여성에 비해서 고독사하는 비율이 왜 높은가? 그리고 성별로 나눠 봤을 때 남성적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건 바로 행복도의 차이입니다. 행복도를 성별로 분석을 해보면 항상 남성의 행복도는 여성의 행복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훨씬 더 고독사 케이스가 더 많이 나타나죠. 이런 문제를 왜 발생할까? 중년 남성들이 처한 이건 고독이 아닙니다. 중년 남성이 처한 이런 외로움의 현상들 왜 발생할까? 그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가 친족살인입니다. 이 친족살인을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폐륜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친족살인에 대해 편하게 폐륜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이전에 친족살인이 왜 발생하는가 그 배경을 놓고 보면 우리는 또 그 상황 속에서 배경으로 사회적 외로움이 작동하고 있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74세의 노인이 아내를 살인한 죄로 기소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케이스입니다. 74세의 노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아내를 왜 살해했을까? 이 살인을 폐륜이라 볼 수 있을까? 그 배경을 보면 배경엔 어떤 점들이 있냐고 하면 바로 병든 아내를 홀로 돌볼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사정이 뒷바탕에 있었던 겁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건, 환자를 돌보는 건 개인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은 혼자 할 수 없는 병간호라고 하는 문제가 혼자에게 내맡겨졌습니다. 사회적으로 강요된 외로움의 상황에 놓여 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노인이 선택한 극단적인 해결책이, 극단적인 방법이 친족 아내를 살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적지 않게 이런 케이스들이 발견됩니다. 황혼살인, 특히 치매 환자를 홀로 노인이 돌보다가 발생하는 황혼살인의 경우 전체 18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살인을 행한 사람의 평균 나이는 77.2세입니다. 그 남편이 살해를 하는 경우가 72%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는 28%예요. 다시 여기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건 이들이 평균 혼인 기간이 43년 동안 부부의 관계를 맺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평균 배우자를 간호했던 평균 기간은 5.7년입니다. 43년을 같이 살았고 5.7년을 간병하다가 결국은 친족 살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평균 15년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평균 77세가 넘는 사람들이 평균 형량, 살인죄이기 때문에 15세, 15년간이라고 형량을 받은 거죠. 이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단적인 사회적 외로움의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사례, 바로 노인 자살입니다. 보통 우리는 노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통계 숫자는 다른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자살률 경향은 한국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왜 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생명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기는커녕 왜 자살률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높은가? 그 배경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빈곤율이 있습니다. 노인 빈곤이 곧
노인의 자살을 낳는 거죠. 바로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주 개인적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자살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뒷벽에 그분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친족살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뒷배경이 그 뒤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외로움을 증대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요인들을 알아야만 이 외로움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그림들이 사회적 외로움들을 증대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한국 사회에서는 외로움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이 더 강하지, 사회적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은 현재로서는 불행하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겐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외로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의 형태는 저희 사회학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결속형 사회자본은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우에 속합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 대표적인 결속형 사회관계죠. 이 결속형 사회관계는 쉽게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동질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결속형 사회자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동질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속형 사회자본에선 일종의 제로섬 게임의 관계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누가 출세하면 다른 사람은 출세하지 못합니다. 누가 승진하면 다른 사람은 승진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속형 사회자본은 쉽게 형성될 수 있고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집단에 소속됐을 때 편안함을 쉽게 느낄 수 있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취약한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승진하지 못한 사람, 불가피하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반대로 왼쪽 편에 있는 연계형 사회자본은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로 직업이 다른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만드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거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그들 사이에서는 사실 경쟁이라는 걸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동일한 직업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회가 사회적인 외로움을 낮추는 요인들은 오히려 결속형 사회 자본의 경우는 사람에게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편안함을 줄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람, 즉 제로섬 게임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에게 굉장한 외로움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에 인간인 결속형 사회 자본뿐만 아니라 연계형 사회 자본의 양쪽에 다 공동으로 노출되어 있어야만 사람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자본의 여러 가지 두 가지 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요,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결속형 사회자본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다 집에 오면 잠만 자야 하니까요. 그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결속형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 취약합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귀거나 나와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건 이후 순서로 밀릴 수밖에 없죠. 여성 취업이 증가되면 동일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사를 자주 하면 사람들은 역시 연계형 사회자본 형성이 취약해집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왜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르고 있는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가, 너무 이사를 많이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동시에 사회자본 취약해집니다.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동시에 사회적 자본의 성숙이 취약해지죠. 지금 한국 사회는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응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외로움은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역시 사회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될 겁니다. 그 방법의 방향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외로움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에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 보다 다른 형태의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싶은 사람에겐 그런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이 제공하는 것. 바로 그런 점들이 될 겁니다. 얘기 나왔던 영국에서 정책으로 입안하고 있는 이유. 그래서 영국에서 이 외로움 장관 부처에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어디서 외로움을 느끼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많은 곳곳에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현상들이 발견됐습니다. 900만의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43%의 17세에서 25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50%의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부모의 52%가 외로움을 느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 노인 인구 360만 명의 유일한 친구인은 텔레비전 보는 거였고, 치매 걸린 사람의 38%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이민자나 망명한 사람들의 58%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사람의 10명 중에서 8명은 사회적인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외로움의 문제에 관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사회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활발한 토론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